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 방송 지마키 옥션 창업TV 용찬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 기준으로 비가 오다가 좀 멈췄습니다. 날씨가 좀 화창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계시는 지역은 날씨가 어떤가요? 네. 우리 채팅창에 이제 우리 많은 소통이 분들께서 이제 인사말 남겨주고 계세요. 페페님 안녕하세요. 정우케이님 안녕하세요. 디자인콩님 안녕하세요. 정선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정선님 계신 곳은 어딘가요? 비가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예. 비가 아무쪼록 뭐 적게 내리면 좋은데 많이 내리면 문제가 되니까 적게 좀 시원하게 좀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옆에 채팅창을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채팅창이 너무 큰 것 같아. 제가 좀 줄일게요. 이게 너무 크게 열리면 여러분들 수업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시니까 제가 요건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적당하시죠? 네, 조금만 더 줄일게요. 네, 작게만 틀어놓을게요. 채팅창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소통하시는 게 눈에 보이면 훨씬 더 채팅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른쪽에 채팅창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팅창이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많은 질문과 그리고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과 소통을 해주신 분께 광고성 임원이 얼마 드리죠? 3만원을 드립니다. 3만원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질문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립니다. 네. 웰그린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모닝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혜정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주제는 우리가 판매하고 계시는 G마켓과 옥션에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판매자 광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매자 광고 시스템의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봤어요. 주제는 과연 광고해야 할까? 정말 많은 분들이 G마켓 옥션 판매, 물론 G마켓 옥션만 하는 게 아니시라 쿠팡, 네이버, 위메프, 티본, 11번가 여러 오픈마켓 내에서 판매 활동을 하시죠. 판매하시면서 매출이 부진하거나 조금 더 매출 확보를 위해서 상품의 노출을 확보하고자 하는 광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G마켓 옥션 이 시스템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픈마켓에 가장 먼저 생겼다라고 하면 그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먼저 광고 시스템을 오픈한 사이트죠. 그러다 보니까 G마켓과 옥션 사이트의 광고 시스템만 좀 이해하시더라도 우리가 다른 마켓의 광고 시스템까지도 정말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파워클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장 비슷한 또 마켓들이 있잖아요. 포커스 클릭, 여러분 아시는 11번가나 그리고 우리 많이 또 세팅하고 계시는 쿠팡, 판매자 광고, 쿠팡 광고나 또는 네이버에 있는 쇼핑 검색 광고 스타일도 G마켓이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G마켓의 파워클릭만 좀 이해하시면 타 마켓의 광고 시스템도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을 통해서 G마켓 옥션, 파워클릭 그리고 고정 광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100%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쉬운 것부터 배워 나가셔야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마켓에 노출되는 기본 시스템을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ESN 플러스를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최근에 ESN 플러스에 이런 공지를 냈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자, 뭐라고 공지가 되고 있냐면 8월 15일자죠. 우리 광복절날, 광복절에 이렇게 공지가 등록이 되어 있나봐요. 그때 근무하셨나? 우리 이거 판매 공지하시는 분들이 예약 등록했겠죠. 아무튼 8월 15일날 이렇게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공지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G마켓 검색 결과 페이지를 개편하겠다. 별표 2개 칠게요. 네, 개편한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100% 갈아엎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부분에서 순서나 또는 구자, 판매하는 자리를 우리가 구자라고 불러요. 그 판매 자리의 영역 자체가 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하시고 오늘 교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영역의 변경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다. 네. 광고의 영역들, 제가 오늘 광고 영역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영역들이 변경될 테스트가 진행된대요. 테스트는 언제 진행되냐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때 진행된 걸 보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교육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테스트들이 좀 진행이 된다. 테스트할 때는 오늘 배웠던 다양한 광고들이 위치가 좀 변경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9월 10일 날 테스트가 종료가 되고 그렇단 얘기는 9월 10일 이후부터는 개편된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양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하는 세 가지 광고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파워클릭 중에 라이트. 우리가 고객분들이 이 라이트 상품을 보실 때는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고 보여지죠. 그 광고 영역. 그 다음에 AI 매출업 라이트. 이게 이제 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노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AI 매출업 중에 AI 추천 상품이에요 라고 이렇게 노출되는 구절을 말해요. 그리고 포커스 영역. 여러분들 포커스라고 하는 쿠폰, 전시 쿠폰을 달았을 때 주목할 만한 상품군으로 일반 상품이 위로 올라온다 그랬죠? 예, 그 포커스 영역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테스트 영역이 발생이 될 거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마켓의 노출 시스템들이 노출될 때 광고라고 하는 형태, 우리가 전시할 형태에서 고객분들이 보시는 이 상품들의 순서가 판매자님들이 입찰한 그리고 낙찰받은 광고 상품으로 노출되는 형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켓은 랭크순이라고 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직이 뭔지 먼저 봐야겠죠. 첫 번째는 그럼 조회수는 어떻게 보냐? 제가 네이버 조회수와 지마켓 옥션 조회수를 한번 봤어요. 제가 지마켓이 가장 더 잘하고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물티슈 카테고리잖아요. 물티슈는 매달 조회수 상위에 5손가락이 안에 드는, 지마켓 5손가락이 안에 드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물티슈의 조회수를 보니 네이버는 모바일 기준으로 92,800 조회수가 지난 한 달 기준의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마켓 같은 경우는 훨씬 많죠. 이게 제가 자료를 이번 8월이니까 7월 한 달 동안의 자료를 모아본 거예요. 14만 9천 조회수입니다. 14만 9천이에요. 그리고 옥션은 약 4만 정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마켓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높은 조회수가 있는 카테고리.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는 상품 중에 조회수를 확인한 시스템이 있더라. 물론 이제 마켓별로 키워드가 물론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광고를 집행할 때 키워드에 대해서 우선도를 가질 키워드를 선별할 때 인사이트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마켓에 들어가면요. 지마켓 제가 문자 나라를 열어놨죠. 왜냐면 오늘 제가 명절 선물 세트 홍보하느냐고 문자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화면에는 지금 지마켓 사이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마켓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는 사이트 제일 하단에 보시면 판매자 서비스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판매자 광고샵이라는 이 메뉴가 있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 제 아이디 입력을 할게요. 제가 교육 중에 사용하는 아이디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이디를 변경한 적이 있어갖고요. 잠깐만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주지 않을게요. 제 비밀번호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네, 잠깐만요.
접속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접속된 화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지금 순서는 지마켓에 접속을 하셔갖고요. 지마켓의 광고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광고 툴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광고 시스템, 판매자 광고라는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오시면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지마켓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또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ESN 플러스에 보시면 왼쪽의 메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ESN 플러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지금 화면은 ESN 플러스죠. 왼쪽에 보면 광고 부가 서비스, 우리 G마켓 광고센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G마켓 광고센터에서도 밑에 두 개가 더 있죠. 옥션 광고 관리, G마켓 광고 관리. 그래서 크게는 첫 번째 G마켓 광고센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따가 좀 배워보겠지만 CPC 광고라는 메뉴예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두 개, 각 마켓별로 G마켓, 옥션, 요거는 고정 광고. 우리가 마케팅 요거로 보자면 CPP 광고라고 하는 요 두 가지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는 화면이고요. 웰그린님이 톡방 운영을 일부러 안 하시는 거죠? 네. 아, 톡방이요? 저희가 톡방을 운영하진 않아요. 네. 이유는 뭐 크게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뭐 저랑 이제 덕주 실장님이랑 검토해서 공부하는 자료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거 만들면 좋겠죠. 근데 아직은 뭐 의견이 없으셔갖고, 근데 의견이 오늘 나왔으니까 네, 한번 검토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카페는 있습니다. 카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한 600명 정도 모여있는 톡방이 아닌 카페가 있어요. 정회원으로 한 300명 정도가 이제 됐을 거예요. 거의 다 이제 정회원이란 얘기는 본인 상품 다 오픈하고, 그리고 본인 상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정보도 같이 공유하는 이러한 정회원 멤버십이 있습니다. 뭐 비용을 따로 드는 건 아니고 뭐 행사할 때 같이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형태가 있긴 합니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또 교육을 진행하면서 정기 과정이 생기면 한번 웰그린님 당연히 초대해 드려야겠죠. 우리 축복님 뭐 이렇게 초대해 드릴 거니까요. 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마케팅 센터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제가 확대 좀 해드릴게요. 광고는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진다. 크게는 고정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고정 광고라고 우리가 칭을 하는데, 이걸 CPP 광고라고 해요. 그 광고가 집행이 될 때 대표적으로 검색 광고, 그리고 이 검색 광고를 클릭해보면 들어가는 나에 있는 모바일 플러스라는 광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파워클릭 광고 입찰. 또 파워클릭은 우리가 CPC 광고, 클릭당 과금되는 시스템의 광고를 진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광고 메뉴입니다. 그래서 CPP 광고와 검색 광고, 그 다음에 CPC 광고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 두 채널로 들어가시면 돼요. 방금 전에 제가 ESN 플러스로 보여드렸을 때는 방금 그 두 채널을 어떻게 나눠졌냐면, 네, 첫 번째가 파워클릭 CPC 광고고요. 두 번째 있는 G마켓 광고 관리가 정액제 광고, 고정 광고인 CPP 광고를 설정하는 메뉴로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편하신 형태에서 들어오셔갖고 광고를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클릭 광고 입찰을 먼저 들어옵니다. 접속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화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마켓의 키워드의 수를 조회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게 파워클릭이라는 G마켓 광고센터로 들어오셔야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광고센터 들어오시면 파워클릭의 키워드라는 메뉴로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서 시즌별 키워드를 G마켓 7월 한 달 동안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를 물티슈 이렇게 잡아봤던 거예요. 검색을 해보면 이 물티슈가 G마켓에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에 조회가 됐던 이 조회수를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물티슈를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 물티슈와 연관된 키워드들 그리고 포함된 키워드들이 밑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이 되고 있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물티슈라는 거는 100매와 20팩 그리고 20팩짜리, 그러니까 가장 선호도가 높게 조회가 되는 거는 물티슈 100매짜리를 20개 팩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물티슈를 검색을 했을 때 G마켓 내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품의 판매량의 증가가 어떤 몇 개짜리의 매에 몇 팩짜리가 판매가 되는지를 또 사전에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우리가 선별할 때 사용하는 툴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뭐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죠.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발견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즌별 키워드 7월달 한 달을 G마켓 기준으로요, 호신용품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호신용품. 최근에 이제 실린형을 비롯해서 다양한 우범 지역 내에서 또는 다양한 우리 사람들이 즐겨 찾는 지역 내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신용품을 검색을 해본 결과 지금 7월 한 달에 호신용품의 검색 결과가 8,000 조회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호신용품이. 그러면 지난 6월 달을 기준으로 볼게요. 6월 조회를 해보니까 7월이 발생된 사건들이 많았죠. 6월 달 기준은 1,500건수. 평균적으로는 5월 달로 보시면 호신용품의 조회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5월 달 1,000 조회수 한 달 기준이. 근데 지금은 800배가 넘은 조회수를 확보하고 있죠.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인기 키워드나 급상승 키워드를 주간 데이터로 모니터링 하시면, 이렇게 급상승 키워드의 G마켓 모니터링을 하시면 보시다 보면 이렇게 호신용 너클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호신용이긴 하지만 이게 또 묻지마 범죄에 사용이 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조회수가 5,000 조회수, 한 주에 일주일 내내 조회수가 5,000 조회수를 넘어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너클, 호신용 너클, 이러한 키워드가 갑작스럽게 트래픽이 몰리고 있는 이런 신규 아이템들, 혹은 내가 뭐 B2B 상품 판매를 하시다거나 또는 급작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서도 대량 상품 중에서 내가 한 상품을 좀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너클이 그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 형태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주간 데이터와 일간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내가 지금 시즌 내에서 조회수가 급상승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광고를 적용하시거나 신상품의 판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 판매자님들은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G마켓에서 마우스로 한 2번, 3번 정도 클릭을 하니까 각 키워드마다의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를 선별해서 볼 수도 있고, 지난달 또는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조회수가 얼마큼 상승됐냐에 대한 데이터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G마켓 판매자 광고라고 하는 부분 내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다. 정선님이 슬픈 데이터죠. 맞습니다. 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발생이 되지 않는 쓰면 좋은 대한민국이 되시는 게 현실이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뭐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하는 거니까요, 일정의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장사꾼으로 팔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지연님 맞습니다. 네.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호신용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요, G마켓 기준으로 이렇게 호신용품 제가 검색해봤잖아요. 호신용품. 그러면 호신용품을 이렇게 G마켓 탭을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하면 이 호신용품이 등록된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어요. 생활용품에 생활안전용품, 그리고 호신용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조금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키워드를 다시 지우고 대분류를 생활용품에 생활안전용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안전용품 관련된 카테고리에 있는 키워드의 조회수를 상위부터 하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어락은 당연히 조회수가 막 굉장히 많고요. 호신용품, 그리고 3단봉, 호신용 3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까지 나왔네요. 와, 너클, 호신용 3단봉 이처럼 조회수의 순위를 좀 보면서 시장 내에서 만약에 호신용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시고 찾고 있는 키워드가 도대체 뭐냐? 3단봉이라는 거죠. 3단봉은 우리 실질적으로 3단봉 판매자분이 그러시길래, 사실 3단봉은 칼을 이길 수는 없다. 절대 칼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3단봉으로 방심하고 있는 칼을 든 범죄자의 손목을 칠 수는 있다. 그리고 도망가야 돼요.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러한 우리가 시장 내에서 조회수를 보는 게 뭐다? 네, 광고 시스템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그러면 G마켓에서 광고를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를 좀 배워봤고요. 그러면 도대체 G마켓에서 호신용품을 검색을 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티슈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광고 상품들이나 또는 일반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 일반 상품들만 보면은 이 일반 상품들은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1등, 2등, 3등 순위로 나오는 상품은 도대체 뭐냐? 자, 바로 G마켓 랭크 순위라는 로직이 있습니다. G마켓에 들어가시면 검색을 하나 뭐 해보세요. 여러분이 판매하시는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G마켓 랭크 순이라는 이러한 메뉴가 생깁니다. 해당 메뉴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G마켓 랭크 순은요, 광고 구매 여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CPP 광고와 CPC 광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광고에 대한 상품은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두 개의 상품이 먼저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포커스나 포커스 프리미엄, 포커스 플러스, 그리고 프리미엄 상품들, 이러한 광고의 부가 서비스를 설정한 광고 상품들도 광고 구매 여부에 따져서 먼저 노출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판매 실적을 따집니다. 판매 실적. 사실 광고를 빼고서는요, 광고를 만약에 뺀다라고 하면 이 판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작용이 돼요. 그리고 검색 정확도, 고객 이용 행태,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 등을 기준으로 해서 노출되더라. 그리고 플러스 상품과 파워클릭 영역은 광고를 누가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운영하고 있냐를 기준으로 전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옥션도 같은 방법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G마켓 광고 상품이 아닌 기준에서 노출 지수를 보자면 3일간의 판매 건수 및 금액을 기준으로 상정하더라. 그리고 서비스 점수는 3일 이내의 배송 처리율. 여러분들이 주문을 받고 주문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서요, 3일 이내 반드시 발송 처리를 해달라. 발송 처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포장하셔서 송장 번호를 입력하시고 판매자가 우리 택배사, 택배 기사님한테 상품을 인계하는 거를 3일 이내에 처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일 이내 게시판 응답률.
우리가 고객이든 또는 CS센터에서 여러분들께 문의글 그리고 긴급 알림 글이 들어올 겁니다. ESN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거를 하루, 즉 24시간 이내에 응답을 하셔라. 그거를 방치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서비스 점수에서 점수가 깎입니다. 그래서 90%, 100%가 가장 목표긴 하지만 간혹가다 실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실수가 10% 이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게시판 응답률을 가지셔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긴급 알림, 이건 CS 센터, 즉 G마켓에서 여러분들한테 고객이 문의가 들어오면 그 고객 문의를 대신해서 G마켓 고객센터에서 받은 거를 우리 판매자님들한테 긴급 알림으로 알려줘요. 판매자님 누구누구 상품인데 요거 반품이 아직 안 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알림이 오는 겁니다. 그거를 회수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달라. 90% 이상을요. 그리고 고객이 남기는 후기에 대한 점수를 평균 이상으로만 가져가라. 50% 이상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들 서비스 점수는 100% 채울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프로모션 활동의 점수. 이 프로모션 활동은 뭐냐? 여러분들이 간혹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모션? 이거 행사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수 구매 할인 혹은 부가 서비스 구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프로모션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프로모션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뭐 MD하고 프로모션 했다고 해서 그게 점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구장 표시 땡땡땡 해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검색 정확도입니다. 카테고리와 키워드의 특성 및 운영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조회가 많은 키워드 기준에서 항시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검색해 보시고 이 랭크 순에 올라오는 상품의 상품명과 등록된 카테고리들을 모니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검색 정확도를 최신성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G마켓의 노출 점수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시은님이 질문 주셨는데 호신용품 팔려면 요건을 갖춰야 할 듯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호신용품 중에서도 뭐 종류 여러 가지일 텐데요. 뭐 3단봉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보니까 도매국이나 도매토피아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가스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성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허가가 필요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갈게요. 자, G마켓 옥션 광고 두 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의 구분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디스플레이 에즈 광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어떤 광고냐면 이런 광고예요. G마켓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이죠? 신상품 런칭 또는 스마일 배송까지 광고는 아니고요.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렇게 AD라고 광고가 붙은 게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쭉 보다 보면 이런 거 방금 보신 것처럼 코카콜라나 또는 토이북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로모션 배너고요. 그리고 KFC 이거 광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현대카드 M포인트 광고고요. 애경앱 여름맞이 광고죠. 이렇게 AD가 붙은 거 있죠. 이런 AD가 붙어있는 광고는 우리도 설정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네, 제한 페이지는 있어요. 제한하셔갖고 입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만 제가 전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거 한번 세팅해봤거든요. 이 AD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일주일에 물론 상대적이겠지만 무려 1,000만원 정도 해요. 일주일에 노출하는데 모바일 여기.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1,000만원 이상에 대한 내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품이 못해도 10,000개 이상은 있어야겠죠. 10% 전환한다고 하면 그 10,000개도 일주일에 확보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전환율까지도 10%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지금 나는 대기업 유통에서 대기업 에이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내 자사 상품을 가지고 아직은 소소하게 판매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는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검색창을 이용하셔라. 검색 광고를 우리가 첫 번째로 광고의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SA 광고, 서칭 애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검색 광고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검색 광고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CPC와 CPP.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식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큰 대표적인 광고는 AI 매출업 광고와 파워클릭 광고가 CPC, 클릭당 과금이 지불되는 방식의 광고 운용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방금 설명드렸던 부가 서비스, 포커스와 그리고 옥션 프리미엄. 요 포커스 프리미엄을 전시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부가 서비스. 그 다음 모바일 플러스 그리고 옥션에 모바일 찬스 쇼핑 광고를 집행할 때 CPP 광고입니다. 이 CPP 광고는 하루 종일 그 자리는 내 상품으로 그냥 고정시킬 거야. 고정 광고입니다. 그래서 정액제 고정 광고라고 불러요. CPP 광고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걸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CPC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질 거예요. CPC, CPP, CPC. 자, 그러면 CPC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광고고요. 화면은 AI 매출업 광고와 파워클릭 광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CPP 광고. 이렇게 전시권을 구매해서 포커스 전시 혹은 프리미엄 전시를 하실 때 사용하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고객분들은 해당 상품을 영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 광고, 정액제 광고는 G마켓 기준으로 17시 50분까지 입찰하려고 하는 판매자분들이 입찰금을 세팅하시고 낙찰을 받으시는 거예요. G마켓은 17시 50분 그리고 옥션은 16시 50분입니다. 이 시간을 잘 기억하세요. 시간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은 점, 제가 퀴즈를 많이 내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웰그리님이 10억 이상, 월 10억 이상 하시는 분들만 하신다는 광고. 패스라는 거죠. 맞습니다. 꽤 볼륨이 좀 있는 브랜드 상품들이 많이 좀 하고 있죠. 왜냐 그만큼 가져가는 아웃풋을 챙기시니까요. 그리고 그 상품들은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타겟을 딱 정확하게 세부 타겟으로 지정된 파워클릭과 같은 또는 모바일 플러스와 같은 검색 광고를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효율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광고 형태를 좀 보면 제가 이렇게 해부도를 만들어놨어요. 해부도예요. 이건 해부도. G마켓에 검색되고 있는 노출 구자를 해부시킨 겁니다. 첫 번째로 PC 해설을 보면요. 이제 PC에 대한 민감도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한 70%는 PC보다는 모바일에서 소비자분들이 검색을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추석 명절 세트는요. 저는 PC도 제가 주력으로 한 40%는 비중을 가져가요. 왜 그렇죠? 선물 세트들을 검색을 하실 때 기업형 판촉은 PC 쪽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물용 기업 판촉용을 한다라고 하면 광고 세팅도 G마켓, 모바일 플러스, 그리고 PC, 키워드 플러스까지 같이 세팅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평시 기준으로는 또는 카테고리 현장상 고객분들이 나는 개인 소비자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하시면 PC보다는 모바일을 주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의 오늘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오늘요? 저희도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서 형 죄송하지만 오늘 강의는 내일 저녁 때 올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이거는. 왜냐면은 G마켓과 이제 본사와의 협의가 돼 있어요. 저희도 언제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끝나면 죄송하지만 다음 날 7시에 올려드릴게요. 희경님을 제가 꼭 배려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자, PC 설명 드릴게요. PC에만 노출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거를 파워 상품이라 그래요. 파워 상품. 옥션은 찬스 쇼핑.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바일 위주의 판매 상품이라고 하면 요 광고는 배제해도 돼요. 그 다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먼저 눌러보세요 라는 광고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로 파워클릭 광고예요. 8개 나오고요. 숫자는 나중에 기억하세요. 지금은 무슨 광고가 나오는지만 보세요. 지마켓 검색하시면 나오는 광고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의 상품이에요. 저는 초기에 판매하신다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상품이 첫 번째를 정하자면 모바일 플러스예요. 이거는 이제 키워드 플러스라고 PC에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이름이 비슷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품. 그 다음에 파워클릭 라이트 상품인 이 상품은 어떠세요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옥션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AI 매출업 광고들의 AI 매출업 라이트 광고 상품 나오고요. 오늘의 슈퍼딜 AI 매출업 광고 진행 시 나오는 오늘의 슈퍼딜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일 배송 상품, 주목할 만한 상품, 포커스 적용한 상품, 포커스 전시권을 구매한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구매하지 않은 상품은 일반 상품, 이 일반 상품이 노출될 때 아까 제가 두 번째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지마켓 랭크 순을 따진다 라는 거죠. 옥션도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PC 광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우스를 검색한 결과죠. 마우스. 키워드 마우스를 검색한 결과 보시면 옥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마우스의 PC 조회수가 모바일을 거의 넘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 조회수보다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거든요. 조회수가 2000인데 PC보다 모바일이 더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우스를 판매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말씀드렸던 여기 PC에서만 노출되는 구자 여기를 선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웰그린님께서 우리 초보자님들을 위해 부가 서비스 설정하면 보여달라라고 했죠. 제가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부가 서비스는 이 포커스, 즉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요. 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마켓에 접속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 광고샵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파워클릭 광고 입찰 접속을 합니다. 제가 왜 파워클릭으로 들어갈게요? 짜잔. 네, 부가세 설정, 부가 서비스 설정 메뉴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 서비스 등록 버튼 누르시면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을 해요. 그럼 상품이 쭉 나오죠. 그럼 내가 애플워치 거치대를 포커스 전시를 하고 싶어요. 이 포커스 전시라는 건 뭐냐면 주목할 만한 상품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자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일반 상품으로 지금 노출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올라와서 주목할 만한 상품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거죠.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럼 체크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어요. 설정 버튼 클릭을 합니다. 설정을 자 포커스 플러스는 플러스라는 거는 전시 점수를 업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포커스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시면 포커스를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7일간 세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동 연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나중에 해보시고요. 자동 연장 기간, 그 다음 자동 연장의 종료. 지금 보시면은 제가 다른 상품을 요거는 지금 전시가 끝날 때가 돼서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설정하기 자 7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7일에 세팅이 되면서 이용료가 3,000원입니다. 판매 예치기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면 되고요. 자동 연장과 자동 연장 기간, 연장 종료일을 자동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빡하고 나는 지금
포커스 전시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성과라는 얘기는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물티슈 판매자입니다. 근데 이 물티슈 판매자님이 고객분들이 물티슈를 검색을 했는데, 내가 전시 광고들을 상단에서 고정 광고나 또는 파워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요, 스크롤 쭉 내리면 한 30등 정도의 주목할 만한 상품이 나오거든요. 이 주목할 만한 상품군에 거의 상단부에 내 상품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3,000원의 금액을 내면서 다양한 키워드, 물티슈, 휴대용 물티슈, 물티슈 100매, 이런 다양한 키워드의 기준에 따라서 노출이 확보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연장은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자동 연장을 세팅을 하셔갖고 이렇게 ON 누르신 다음에 연장을 자동 연장 기간 90일 동안 할 거다, 그리고 연장 종료는 언제 할 거다라고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포커스 플러스는 내가 순위가 좀 안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 순위를 내가 지금은 그냥 일반 포커스를 전시할 때는 3등 정도였는데 나는 1등까지 올라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한번 세팅을 같이 해보시라는 거야. 그때 이용료가 또 5,000원이 추가되죠. 근데 이때 전시에 대한 상승 점수가 30%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위를 좀 더 올리고 싶을 때, 어디에서 주목할 만한 상품군에서 올리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두 개 다 한꺼번에 설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부가 서비스 이야기였습니다. 네, 일주일에 3,000원이요. 맞아요. 네. 정서님이 3,000원, 7일 동안에 사용하는 금액이 딱 3,000원. 상품마다니까요. 그 상품의 3,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바일로 넘어갈게요. 모바일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요. 모바일 설명을 더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은 AI 매출업 광고와 그리고 파워클릭 1등이 선별돼서 0번 구자라고 하는 탑으로 올라와요. 탑.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마켓 모바일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물티슈를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물티슈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품을 추천해 드려요 라고 하는 상품이 하나 보이시나요? 한해선물이라는 닉네임의 판매자가 판매하고 계시는데, 이 판매자가 제가 어떤 광고를 하시는 분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PC도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마켓 PC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물티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알아요. 보시는 것처럼 물티슈에 검색한 결과에 PC에 보이시는 먼저 눌러보세요 1등 판매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이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즉 파워클릭이거든요. 먼저 둘러보세요라는 이 명칭은 파워클릭 광고를 집행했을 때 순위의 영역을 이름하여 먼저 눌러보세요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파워클릭 1등을 선정하신 판매자님의 상품인데 모바일은 뭘로 보여진다고요? 추천해드려 보여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워클릭 1등을 하면 한 단계 더 올라와서 0번 구자로 설정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죠. 이런, 제가 100매 한번 검색해 볼까요? 물티슈 100매. 자, 물티슈 100매, 그 다음에 물티슈 100매 똑같이 검색해 볼게요. 자, 요거는 똑같이 그렇게 100매가 파워클릭 1등이고요. 조금 더 키워드를 꼬아 볼게요. 이런 키워드. 파워클릭의 순위가 좀 많이 올라와서 대부분의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이 판단이 되는데, 제가 전에 한번 봤던 것 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이드 청바지 이런 경우가 그랬거든요. 와이드 청바지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PC에도 와이드 청바지 파워클릭, 이것도 파워클릭 올라왔네요. 자,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제가 사례를 찾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남성 청바지까지 한번 가볼게요.
키워드를 꼬아야지 나와요. 이건 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루즈핏 남성 청바지를 이렇게 검색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자,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루즈핏 남성 청바지를 검색을 하니까 여기까지는 파워클릭이죠. 먼저 둘러보세요. 먼저 둘러보세요. 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위에는 0번 구자는 이게 올라온 게 아니죠. 0번 구자, 1번 구자의 파워클릭 1등이 올라온 게 아니죠. 요거는 AI 매출업 광고가 집행된 상품 중에서 제가 상호가 에버워크거든요. 제 사업자 상호가 저를 위한 추천 상품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광고 노출할 때 AI 매출업 광고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 중에 저와 맞는 상품을 선정해서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쉽게 말씀드리면 추천해 드려 OR 누구누구님을 위한 추천 상품이에요가 나오는 광고 상품은요, 파워클릭을 집행하고 1등 구자를 선정한 상품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AI 매출업 광고로 노출되는 상품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파워클릭, 그 파워클릭의 라이트 구자 8개, 7개거든요. 이 7개가 원래 8개였는데 한 구자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게 7개 구자로 됐어요. 그리고 오늘의 상품이에요 있죠? 이게 원래 6구자인데 이게 2구자가 빠져갔습니다. 빠져가면서 4구자로 바뀌었어요.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플러스, 모바일 플러스 광고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일 배송, 주목할 만한 상품, 일반 상품 순으로 PC와 비슷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그럼 광고 집행할 때 이제 광고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과. 다만 광고를 집행 전에 반드시 체크할 사항, 빠밤. 네. 첫 번째는요, 전환율 좋은 상품을 선정하자. 전환율은 광고를 이미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전환율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클릭 대비에 구매 수량, 전환율이 좀 좋은 상품군의 옵션을 선택해서 광고를 하자. 여러분이 판매하고 있는 뭐 3단봉을 예를 들게요. 그러면 오늘 3단봉 얘기가 나왔으니까 3단봉이 있습니다. 3단봉도 뭐 무게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일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3단봉을 접었을 때 얼마만큼 간편하게 좀 들 수 있냐, 또는 3단봉에 대한 재질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뭐 3단봉도 있고 4단봉도 있고, 그리고 뭐 검정색 3단봉도 있고 또 실버 3단봉이 있다. 그럼 다양한 상품을 옵션을 묶어 놓은 경우도 있던데, 그렇지 않고 단품 등록이 돼 있는 상품이다. 그러면 이 단품 등록 중에서 광고를 우선적으로 게재하시고 그리고 그룹핑 시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전환율이 가장 좋은 상품군을 선택을 하셔갖고 걔를 광고를 집행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별로 전환율을 체크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파워클릭을 집행한 이력이 있다면 금방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타 마켓에서도 이렇게 통계값을 지원하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옆 동네에 있는 우리 옆 동네입니다. 옆 동네 통계 시스템의 쇼핑 행동 분석의 상품으로 선정을 하면 그 상품마다의 전환 결제율이라고 하는 이 전환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옆 동네, 이번에는 우측 동네를 갈게요. 우측 동네. 그러면 여기도 셀러의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보시면 전환율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정말 광고하지 않더라도 G마켓 내에서 전환율을 파악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던 게 이제 나노미넷이었죠. 가입을 하시고 이거를 좀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되게 중요하진 않은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노미넷.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G마켓에서 매출이 좀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G마켓에서 매출이 좀 좋고, 다만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나는 광고를 하지 않고도 매출이 좋은데 그만큼 전환율이 확보가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내 상품에 정말로 방문자 대비의 전환율이 좋은 건지, 아니면 방문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노출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걸 질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노미넷인데 이게 일반 상품의 이미지의 조회수를 확인해서 방문자들이 들어오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저만의 팁이에요. 나노미넷에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있죠. 이렇게 회원가입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걸 뭐 개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홍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기능은 뭐 이용하실 분들은 조금 좋기 때문에 제가 좀 이용했던 거고요. 이미지 호스팅 들어가시면 이미지 편집기라는 곳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편집기라는 곳에 이미지를 막 올려요. 편집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일종의 웹하드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상품 페이지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올려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서 주소까지 나오죠. 이 주소값을 G마켓에다가 2.0 등록을 하실 때도 우리 HTML로 등록할 수 있죠. 상단에 있는 이미지 하나 정도만, 뭐 인트로 하나라든지 또는 행사 배너 하나 정도만 만드신 다음에 요 1번 이미지를 만들고 올리고요. 다시 한번 HTML로 끌어다가 상품 등록할 때 HTML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지냐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주간 운영 리포트라는 걸 지원을 해요. G마켓이 이런 것도 해주면 좋은데 예전에 해줬었어요. 요즘에는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모르겠어요.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주간 리포트를 이렇게 샘플 보기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미지의 트래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미지의 조회수. 그러면 내가 상품별로 하나하나씩 올려놓은 이미지별로 하나하나씩 적용시켜 놓으면 그 이미지마다 트래픽을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G마켓 내에서 요 이미지 내가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거죠. 최근에 G마켓 행사 들어가시는 분 많죠. G마켓 행사를 이렇게 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만약 했다. 행사 진행했는데 내가 행사 진행할 때 상품을 하나 볼까요? 행사 배너를 하나 달았어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달았다. 행사 배너를. 요거를. 그럼 이 이미지에 대한 조회수 확인하고 싶잖아요. 이게 광고 상품은 아니니까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이미지를 이미지 호스팅 넷에 등록하시고 등록한 HTML을 내 상품에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트래픽이 얼마큼 행사로 잡히고 있는지를 모니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잠깐 볼게요. 우리 정서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전환율의 퍼센트가 좋은 거 몇 퍼센트가 좋냐, 이거는 물론 질문이 너무 좋긴 한데 조금 더 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가 좋은 판매자도 있고요. 10%가 좋은 판매자도 있죠. 왜냐면 이거는 내가 얼마만큼의 전환율의 전환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뭘 기준으로 하시냐면 전환되는 기준에 전환될 수 있는 클릭 금액을 사용한 게 있죠. 광고에 사용된 금액. 그거 대비해서 이 전환율에 대해서 전환 금액을 파악하세요. 그러면 이 전환 금액이 이 해당된 광고 지불 금액 빼고 남는 금액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다음에 배울 로아스입니다. 그래서 전환율은 나의 설정된 전환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화면 내에서 이걸 보여드렸죠. 어떤 걸 보여드렸냐면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옥션 상품 중에서 제가 이건 광고를 집행한 거거든요. C569라는 상품인데 이 C569 상품이 전환율이 지금 몇 퍼센트냐면 30%잖아요. 30%. 화면 안 보여드렸다. 죄송해요. 화면. 여기 보시면 요 옥션 상품의 C56 상품인데 이 상품이 지금 전환율 30%죠. 30%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광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된 광고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25,000원. 그리고 결제된 금액 나오죠. 20만원. 그 전환율이 30%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품이 마진이 10% 정도뿐이 되지 않는 마진 구간이 10%다 라고 한다면 결제 금액 기준에서 결제 금액이라기엔 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등록한 상품 기준에서 20만원이 판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10%라고 말하면 지금 내가 마진이 20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겠죠.
그럼 광고비 25,000원 빼면은 마이너스 구간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그쵸? 30%여도 이거는 좋지 않은 구간대인 거예요. 정선님이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정선님만 불러드릴까요? 정선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 전환율은 좋지 않더라. 그러면 자, 몇 퍼센트가 좋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면 저는 이게 35% 이상, 40%는 가야지 저한테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전환율을 보는 방법인데, 광고를 집행할 때 이 전환율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광고 효율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해가 되셨다고요? 그래, 다음 시간에 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화면 갈게요. 나눔이 내까지 설명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도입한 G마켓 중에 자, 오늘 출발이라는 태그를 달고 하셔라 라는 거야. 광고를 하시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전환율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하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환을 높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오늘 출발 태그를 다른 상품으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광고하기 전에 오늘 출발 세팅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오늘 출발 세팅에 대한 조건 3개 말씀드렸죠. 당일 발송 꼭 하셔야 되고, 발송 마감 정책 설정하실 때 09시부터 18시까지 설정하신 상품이 당일 오늘 출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저녁 새벽 2시에 진짜 오늘 출발했는지 보시고 발송 처리율이 90% 이상한테 유지시켜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출발 세팅을 하신 상품 광고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라 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 중에 검색을 하셔더라도 우리 고객분들이 이렇게 오늘 출발이라고 체크된 상품을 오히려 구매하십니다. 오늘 출발 태그가 이렇게 있는 상품을 구매하십니다. 뭐 옆 동네 로켓 있잖아요, 로켓. 그 로켓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구매자들이 있어요. 그 구매자님들 꼭 내일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출발로 세팅 안 해 있으면 구매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하기 전에 내 상품 이 태그 달아놓기를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중에는 구매가 잘 되는 컬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판매하시기 전에 내 상품과 그리고 타 경쟁사 상품에 대해서 잘 팔리고 있는 디자인을 빨리 뽑아서 옵션으로 추가해달라는 겁니다. 광고의 전환율 높이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겠죠. 자, 광고 한번 입찰해 볼게요. 오늘 광고는 저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마케팅 센터에 들어오셔서 G마켓 광고 입찰에 검색 광고를 입찰해 볼게요. 그럼 제가 만약에 광고를 입찰하기 위해서 여행 가방을 제가 판매하는 게 있는데요. 여행 가방 키워드를 한번 광고 입찰해 본다. 그러면 검색창에 여행 가방이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조회하기. 그러면 지금 현재 플러스와 모바일 플러스 이 두 가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보라고 했어요. 이 모바일 플러스는 모바일에 노출되는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했죠. 그 다음에 키워드 플러스는 PC에서 나오는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행 가방은 이걸 막 판촉으로 하진 않아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취급하는 거는 1인 그냥 개인 소비자용이에요. 그래서 보스턴백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방을 모바일 플러스로 전 광고를 집행하겠다. 그리고 상품 선택할게요. 상품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어 쓰는 보스턴 가방이 있잖아요. 요거 선택해서 선택 버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시 현황과 입찰 현황 보이시나요? 지금 금액대가 딱 4개 자리만 선정이 되고 있죠. 어떤 거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모바일에 있는 여행 가방 검색을 했을 때 여행 가방 G마켓 모바일에 여행 가방 검색했을 때 조금 내려볼게요. 자, 요 자리 오늘의 상품이에요. 1등, 2등, 3등, 4등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제가 제 상품을 여기
미니걸이라는 분의 이 위로 올리고 싶어요. 제 상품을요. 그러면 지금 미니걸이 어제 낙찰받은 전시 금액이 하루 낙찰받은 금액이 2,600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분이 입찰을 자동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동일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저는 2,600원 금액에서 100원 이상의 입찰 단위를 높여서 입찰해야 돼요. 그럼 제가 30일로 걸어놓고요. 한 달 정도만 금액 계속 입찰을 해볼게요. 2,600원이니까 2,700원, 100원만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입찰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700원이라고 주황색으로 제 입찰한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여기서 퀴즈요. (2,700원이) 금액이 만약에 제가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밑에 있는 판매자님이 100원씩 또 올리게 되면 저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겠죠. 2,700원이 이렇게 밑으로 회색으로 표시가 될 수 있잖아요. 이 회색은 미낙찰 되시는 분들이에요. 떨어지는 분들이겠죠. 근데 이게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바일 플러스는 CPP 광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입찰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까지 입찰을 완료하셔야지만 그날 낙찰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여러분. 지금 G마켓 기준으로 검색 광고 들어와 있고요. 입찰 현황에 1등부터 4등 순위에 올라와 있는 이분들이 입찰 마감 시까지 이 구간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입찰 마감 시가 정확한 시간대가 몇 시에 마감되느냐, 이걸 제가 퀴즈로 드린 겁니다. 정답자가 나왔어요. 네, 우리 윌그리님 1초가 좀 틀렸어요. 1초가 시은님이 정답입니다. 시은님 정답. 네, 요거는 가장 빨리 맞추신 분이 정답으로 해야 돼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시은님께 광고성 이모니 드릴 거고요. 아까 제가 리뷰는요, 누굴 선정해 드려야 되냐면 요거는 그동안 광고성 이모니를 좀 아마 제가 안 드렸을 거예요. 정훈K님께 광고성 이모니 드릴게요. 자, 이번 광고성 이모니는 정훈K님과 시은님께 광고성 이모니 3만원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다들 자, 보시면은 17시 50분이에요. 59분 아니에요. 네. 17시 50분까지 이거 입찰 마감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팅을. 그래야지만 그날 18시에 노출되더라.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거 보세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네요. 요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소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싶긴 한데 정해져 있는 우리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자, 첫 번째, 아까 지금 웰그리님이 좀 헷갈리다고 말씀 주셨던 게 아마 리뷰 얘기인 것 같아요. 리뷰. 그쵸? 체험단. 근데 이 리뷰 체험단은 방법이 있어요. 전화 오잖아요. 영화 오지 않아요? 한 10분만 들어보면 알아요. 10분만 경청해달라. 들어보면, 통화해보면 알아요. 자,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상품 원가 비용. 왜냐면 상품을 그 사람들한테 보내줘야 되니까요. 개별로. 그러면 상품 원가비가 필요할 거고요. 택배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택배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3,000원.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내 G마켓에 와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마켓에 내 원가비 플러스로 내가 수수료도 나가잖아요. 수수료. G마켓이 가져가는 수수료. 그리고 또 무슨 수수료? 이건 G마켓 수수료 할게요. G수수료. 그 다음에 대행사의 수수료. 이 대행사 수수료는 퍼센트율이 아니고요. 이건 건당으로 대부분 받더라고요. 건당으로. 건당 뭐 2,000원에서 3,000원 수준의
금액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한 개 상품을 만약에 취급한다. 내가 원가가 10,000원짜리, 판매가가 10,000원인데 5,000원 원가에 택배비 3,000원에 수수료 뭐 10%로 계산할게요. 500원에 마켓 수수료 2,000원, 아니 대행사 수수료 2,000원. 요 금액을 좀 계산해 보면 8,000원에 10,000원에 1,500원이네요. 1,500원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체험단 할 때 실제로 상품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가더라. 이게 약입니다. 약.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다른 대행사에 대한 그 전화 통화를 좀 들어보시고 상품에 대한 시스템의 이용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했었어요.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무료가 아니라 1+1 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죠. 그래서 상품 원가 금액에서 하나 더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가 빠지냐? 이렇게 빠지잖아요. 대행사 수수료. 마켓 수수료는 포함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금액 자체가 8,500원 정도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경우는. 이게 아까 체험단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를, 이번에 광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 CPP 광고다. CPP 광고는 24시간 G마켓의 17번째 자리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다. 대표적인 게 모바일 플러스 광고라고 했죠.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 광고는, 자,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광고가 다시 돌아오는 당일, 전일부터 해야죠. 전일 20시부터 당일 17시 50분까지 1등에서 4등 자리를 입찰하셔야 돼요. 이 입찰은 최고가 입찰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1등에서 4등 자리를 10원 단위로, 정정할게 100원 단위로 금액을 올려서 낙찰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럼 노출은 언제 되냐면요. 입찰이 마감이 됐잖아요. 그럼 노출은 20시부터 동일하게 동시간까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G마켓 얘기고요. 옥션은 좀 달라요. 옥션은 노출은, 자, 미드나잇 자, 이렇게 보시면 00시부터 동시간까지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16시 50분에 입찰 마감이야. 옥션은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여러분들 시간을 다 뺏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약속한 시간대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자체 체험단 할 때 1+1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리뷰 안 쓰는 분들 많지. 그거는 전화하셔야죠. 전화하셔서 제가 한 개 보내드렸는데 이거 써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모니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했어요. 저는 문자까지 더 보내갖고, 고객님 1+1 이벤트로 당첨되셔갖고 하나를 더 보내드렸는데 왜 리뷰 안 써주시냐 라고 문자 보내야 됩니다. 전화로 하긴 좀 그렇고요. 문자로도 보내시고, 대부분이 다는 100%는 아니지만 약속 리뷰예요. 여러분들 요즘 배민에서도 약속 리뷰 많이 해보셨나요? 물건 구매할 때 리뷰 약속이라고 항목 체크하신 다음에 구매하면 계란찜 같은 거 하나 무료로 오잖아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00% 남겨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리뷰 좀 쌓아놓고 하는 게 오히려 전환에 대한 부분과 또 이익이 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후기를 좀 쌓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1+1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모바일 쿠폰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쿠폰 선정되신 분들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기 이벤트에서 포토 후기 남겨주신 분들, 기간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구매자분들 중에 포토 후기 남겨주신 분들을 기준으로
쿠폰, 뭐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해서 접수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니까, 그런 경우는 좋은 점이 뭐냐면 택배비가 안 나가잖아요. 택배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조금 세이브 시킬 수가 있죠.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이제 점점 조금은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비도 이제 덜 오겠죠. 다음 주 되면은 아마도 가을에 분위기가 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 시스템 중에 리포트 보시는 거, 그 다음에 CPC, AI 매출업, 파워클릭 집중적으로도 확인할 거고요. 그때 제가 좀 퀴즈를 드릴 때는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교육 또 다시 보기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기는 언제 할 수 있냐고요? 네, 다시 보기는 내일 오후 7시에 지금 채널 보시는 우측에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